제일 의아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불미스러운 형수 성추행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장짓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영재의 심리적 열등감이 꼭 아내에게만 해당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형은 유영재에게 꽤 어려운 상대였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야수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을 넘은 그날에 이 야수에게는 내면에서 내가 당신의 잘난 동생의 빌붙어서 사는 남자가 아닌, 그렇게 기생하고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닌, 그런 벌레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참 비뚤어진 방향으로 처형이라는 상대방을 지배, 굴종, 복종 또 치욕까지 안겨서 상대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는 이때 스스로 자기 열등감을 보상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영재가 늘 마주했을 빛가번쩍한 그 집에서 스스로 느끼고 또 심리적인 위축이 되었을 못난 열등감이 이렇게 왜곡된, 빗나가도 한참 방향이 빗나간 방향으로 그렇게 분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십수년간 몸에 밴 타고난 덧없는 짓까지 추가가 되면서요. 유영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또 야수가 되어갔는지 저는 그의 이력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63년 겨울 출생입니다. 하얗게 눈 덮인 겨울산에 외롭게 또 먹이를 찾아 떠도는 그런 검은 토끼의 형국입니다. 운명적인 그의 인생 파국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또 짐작해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토끼가 아닌 야생에서 밖을 지향하는 그런 사주팔자 속에 있는 그런 방향성도 손은숙이 유영재에게 골프 회원권도 갖다 바치고 또 좋은 차도 뽑아주겠다고 제안을 하지만은 유영재를 집안에 뿌리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런 타고난 그의 집 밖을 떠도는 이 본성을 끝내 집안에 좌정시키지 못한 것이죠. 처음부터 또 이런 야수는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영재는 영문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20대 후반 그 나이에 정상적인 시기에 C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합니다. 겨울토끼의 암시에는 창의적인 또 문학적인 또 예술적인 그런 흥에 관심을 두려는 그런 경향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최근까지 자신의 라디오 유튜브에서 능글능글하게 느끼느끼하게 마치 무슨 신앙송 진행자처럼 혀를 최대한 특유한 기법을 섞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반감을 줄 만큼 그렇게 이상하게 또 능글능글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듣는 사람에겐 과한 기교로 들렸을 그것도 어찌 보면 그의 타고난 그의 성향과 또 지향점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유영재가 손은숙에게 무엇을 노렸을까, 이 대목을 저는 유영재가 입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의 사주를 통해서 또 짐작해야 하는 몇 가지는 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영재 사주에서는 유난히 명예를 쫓는 과욕이 크게 나타납니다. 허세 또는 허욕이라 할 만큼 이 명예지향이 두드러진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때 브라운관을 주름잡았던 손은숙의 화려한 이력이 그에게는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부부 생활 중에 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손은숙을 매번 무시하는 남편이었던 이 유영재가 유일하게 또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방송이나 외부에 아내 자랑을 하게 될 때 항상 그는 대배우, 여배우의 남편이라는 이 내용을 굉장히 자랑 삼아서 또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유영재가 잠재되어 있던 야수의 본능을 서서히 발동시키기 시작한 시기가 있습니다. SBS FM에서 가요쇼를 맡은 시기부터입니다. 이 가요쇼는 주로 초대 여가수들을 자주 불러서 방청객들과 함께 같이 흥을 돋우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참 특이한 유영재의 또라이끼라고 해야 될까요? 똘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특이한 행적인데요. 주인공이 초대 여가수잖아요. 그런데 유영재는 과하게 자신이 마치 무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기의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서 방청객을 향해서 집어던진다든지, 그러면서 또 스스로 환호를 합니다. 초대 여가수 또 방청객 할 것 없이 이때부터 유영재의 과한 신체 접촉이 나타납니다. 또 스스럼 없이 그것이 자행이 됩니다. 잠재된 야수의 본성이 마각을 서서히 키워가는 시기가 됐던 거죠. 이때 초대 가수나 방청객들도 유영재라는 진행자는 이렇게 친밀감을 주는
또 이렇게 그 흥을 돋우려고 하는 그런 진행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그 지금 포착된 그런 과거의 영상 속에서는 그 과함이 그 많이 보이지만은 아마도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또 그 유영재에게 그 신체 접촉이 그 됐던 분들조차도 아마 전혀 그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유영재의 그 못된 손모가지 짓은 더 그 몸에 깊게 배었겠죠. 또 더 노골화됩니다. 더 대담화됩니다. 또 더 상습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타고난 끼 그리고 방송 현장의 이런 배경 이런 것 등이 유영재가 그 탄로나지 않고 몇 번 이렇게 거듭된 그 성공이 바로 이때 그 새끼 야수를 능글능글한 그 야수로 그 키운 거죠. 유영재가 그 사주팔자 속에서 그 박글쟁하는 그런 토끼다 보니 어느 여자도 이 남자를 그 가정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겨울토끼라고 또 다 유영재 같진 물론 않죠. 다만 그 유영재의 그 사주에는 외롭게 그 심어져 있는 그 나무가 그 물에 그 뿌리를 대려고 부단히 그 뿌리를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그 뻗치려고 하는 그런 기운도 그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그 만족하거나 또 안주하지 못하고 자기 그 생존을 위해서 늘 그 제2의 또 제3의 그런 야수의 그 촉수를 뻗는 그런 모습이 그 떠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복을 찾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그 스스로 외로운 길을 그 말년에 그 선택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치탄받게 될 그런 수렁텅이로 다른 사람이 밀어넣은 게 아니죠. 스스로 그 빠져 들어간 것이죠. 명예재앙의 그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이 유영재에게 아내 그 손은숙은 늘 그 자기에게 그 열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를 그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왜곡된 그 열등감은 단 한 번도 그 아내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그런 남편이 아닌 내가 그 쥐뿔도 그 당신보다 인지도나 돈이나 모든 게 그 현실에서는 그 열쇠지만은 나 유영재는 이 집의 그 가장이고 기둥이고 밖에서 또 왕년에 그 아무리 그 잘 나갔던 그 배우라 하더라도 내가 그 복종시킬 그 아내로서의 그 손은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참 그 빗나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꼭 그 아내 손으로 그 새끼 그 밥 차리라고 하잖아요. 이번 사건의 그 바탕에는 이렇게 그 유영재 그 스스로가 그 극복하지 못한 그의 그 심한 그 열등감이 그림자처럼 그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